삼성전자가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한 1PB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개발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페타든 테라든 모르겠고 퇴근하고 시원한 테라 한 캔이나 해야겠다. 13일 국제전지전자학회 IEEE에 따르면 김기욱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박사과정은 내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IEEE VLSI 테스트 심포지엄에서 저전압 1K 레이어 이상의 쿼드 레벨 셀 3D V낸드를 위한 핵심 구현 요소인 하프니아 강유 전체에 대한 심층 분석 실험 시연 모델링이라는 제목의 기술 세션을 발표하는데요. 이 연구는 삼성전자, 카이스트, 한양대가 공동 수행했네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하프니아 강유 전체가 현재 침체기에 접어든 3D V낸드 기술 개발을 확장하는 데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낮은 작동 전압, 넓은 메모리 창 등 놀라운 성능 향상을 실험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하프니아 강유 전체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의 핵심 소재로 낙점했죠. 작년 반도체 산업 관련 행사에서 PB SS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 이후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10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시대를 열 삼성전자.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SSD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는 장치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물리적인, 기계적인 장치라면은 이 SSD는 전자적인 장치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SSD는 아무래도 성능 같은 것들은 더 우월하긴 한데 용량과 비교한 가격 차이, 그러니까 가성비 쪽에서는 HDD가 조금 더 우위에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여전히 HDD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지만요. 아직도 그 용량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기에는 HDD에 비해서는 약점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SSD의 용량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활용도는 점차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장치 모두 용량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SSD 쪽에서는 용량을 높이려면요. 낸드 플래시의 집적도를 높여야 됩니다. 집적도는 한 칩에 들어있는 소자의 개수를 뜻하는데요. 이거를 마냥 늘리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열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HDD 쪽에서도 최근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물리적인 장치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용량을 높이는 게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HDD의 크기를 더 키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의 내용은 이 SSD 쪽에서 더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발견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페타바이트라는 용량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이 페타바이트라는 게 뭐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오래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비트라는 단위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정보 단위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법에서 0이냐 또는 1이냐를 나타내는 그 한 단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8개가 모이면은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바이트부터가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의 가장 작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1000배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은 킬로바이트가 되고요. 또 1000배가 모이면은 메가바이트, 그 다음이 기가바이트가 되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테라바이트까지 다 1000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라바이트에서 다시 1000배가 되는 게 바로 페타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라는 뜻이고요. 기가바이트로는 100만 기가바이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한 개를 10기가바이트 정도로 가정을 하면요. 대충 동영상이 10만 개 정도 들어가는 용량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상용화가 정말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상용화가 됐다, 이 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가격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SSD의 용량을 높이는 것도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큰 용량의 SSD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이것도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방법이죠. 온디바이스 AI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기계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건데 아무래도 막대한 연산 같은 거를 기계 자체에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 보니까요. 지금으로서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 서버를 통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다시 말하자면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수요가 늘어났는데 과거에는 SSD는 이 서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가격이 비싸고 수명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초기 비용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소비 전력이 적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도 더 높고 훨씬 빠르고 수명까지 더 기니까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HDD 같은 걸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낮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켓 US라는 데서 나온 리포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세계적으로 AI 서버의 시장 규모, 올해는 한 4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2023년에는 4,300억 달러까지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이 규모가 10배 넘게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SSD의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세계 SSD 시장의 1위죠. 이 회사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가요. SSD가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죠. AI가 진화를 하면은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도 커져야 되고요. 그걸 읽어드리는 속도 역시 빨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SSD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SSD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용량,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수혜를 보는 것은 결국에 국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SD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삼성전자죠. 점유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잇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따지면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니까요. 이 시장 성장의 알맹이를 국내 업체들이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완연한 회복기에 들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SSD 역시 또 다른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